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크게는 이제 내국세, 관세, 지방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세금을 나눕니다. 내국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뭐 서비스 이런 거 관련된 세금이고,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이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이 세금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과세의 분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금은 먼저 누가 과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과세를 하면은 국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나 도, 군이나 구 단위로 이 지방정부가 과세를 하면은 그런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고요. 목적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는 목적이 처음부터 딱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용도가 분명한 세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세금들은 우리가 지금 걷는 이 세금을 향후에 어디다 쓸 거다. 이거는 나중에 정부에서 다시 정하는 거죠. 일단 세금을 모아서 다시 그거를 나누는데, 목적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목적세가 3개가 있는데, 교육세 같으면 걷어서 교육에 쓴다던가,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농어촌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같은 경우도 교통에너지 환경을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 사용하는 세금인 거죠. 이런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조세 부담의 전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세금을 나라에 신고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는데, 직접세는 납세자랑 담세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이런 구조인데, 간접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담세자에게 세금을 내고, 담세자는 이런 세금을 모아서 나라에 납세자 대신 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배우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사항의 고려에 따라서 인세, 이거는 소득 수준이라던가 자녀의 수, 이런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세금을 인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세는 물건에다가 그냥 붙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물건 가격 곱하기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세원의 유무에 따라서 독립세, 부가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랑은 또 다른 세금이에요. 부가세는 쉽게 말해서 다른 세금에 따라다니는 세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세에 농특세랑 교육세가 따라붙어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쌤이 어떤 블로그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취득세율 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생기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랑 농특세가 저절로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여기다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뭐 조정지역이면 1주택자는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비조정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따라 붙는구나. 이런 게 부가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선생님은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활하는데 진짜로 꼭 연관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쌤이 이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입니다. 소득은 이렇게 이제 크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퇴직금이고요. 양도소득은 뭐 주택을 매매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뭐 1억에 샀는데 만약에 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의 소득이 생긴 거죠. 그런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지금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하게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그 소득이 좀 금액 단위가 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금, 이런 소득 두 가지는 분류과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얘들을 위한 세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도소득세라던가 이런 세금이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분류과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에 대해서 보면 종합소득은 우리가 이제 소득을 얻는 방법에는 크게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자소득, 말 그대로 은행에 돈을 예금하거나 적금해서 받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당소득은 배당주를 사면은 뭐 분기별로 배당금이 들어오거나 1년에 한 번 들어오거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도 있어요. 그럼 배당주에 의한 이런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죠.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직장인들 월급을 말하는 거고요. 사업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이제 사업자들이 얻는 그런 소득,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고, 연금소득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매달 이제 연금을 받는 거,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이렇게 받는 연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기타 소득은 복권이나 상금, 그 다음에 뭐 강의를 해서 얻는 강연료처럼 이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조금 아까 뭐 주택 매매에서 얻는 그런 소득보다는 규모가 좀 작겠죠. 이런 거를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사업소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총 매출액에서 뭘 하면은 순수입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썼는 돈. 그러니까 총 매입액을 빼면은 순수한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매입액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쓰는 돈, 인건비라던가 재료비라던가 이런 것들, 운송비라던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돈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세금 체계는 여기 보시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라는 말은 보통 생략해서 쓰는데 이 초과 누진세율이 무슨 뜻인지 쌤이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소득이 120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1200만 원을 지금 6% 세율을 부과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0.06을 곱해서 72만 원 세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소득이 1300만 원이라고 할 때 1300만 원이면 15%의 구간을 적용받네. 그래서 0.15, 그러니까 15%를 바로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195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득은 지금 겨우 100만 원 늘어났는데 세금은 1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1300만 원 번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냐면 1300만 원을 12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눠서 1200만 원은 6%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남은 100만 원에 대해서만 15%의 세금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2만 원에다가 15만 원을 더해서 87만 원만큼만 세금을 내면은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초과라는 말이 붙고요. 누진세율은 쉽게 말해서 많이 벌면 이제 이 세율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데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때 과세표준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순수입에서 나라에서 일정 부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근로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소득 공제를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 그래서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액은 좀 전에 봤었죠. 6가지 소득의 총합이 되고요. 뭐 소득공제는 뭐 자녀가 있다면은 뭐 인적 공제라던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걸로 또 소득을 소비를 증빙해가지고 얻는 소득 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투잡, 쓰리잡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6가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2월 만기 금이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적자거든요. 적자난 금액도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적자가 났을 때도 그 금액을 나라에 이제 신고를 해 놓으시면 다음 달이나 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소득에서. 그래서 이런 적자가 나더라도 신고를 다 해 놓으시면 좋겠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이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가산세는 쉽게 말해서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체료 같은 느낌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4,400만 원이 과세 표준이에요. 자, 그러면 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400만 원이니까 지금 1,200만 원은 6%, 그 다음에 3,200만 원, 넘는 3,200만 원은 15%의 세금을, 세율을 적용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요. 552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4,400만 원에 지금 해당되는 세율이 15%잖아요. 15%에서 이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4,400만 원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빼면은 똑같이 552만 원이 나옵니다. 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쌤, 이 방법 2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4,400에다가 15%를 곱한다. 이거는 4,400만 원이 지금 구간에 따라서 1,200만 원하고 3,200만 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200 곱하기 0.15 더하기 3,200 곱하기 0.15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1,200만 원은 또 6%만 적용을 받으니까 1,200 곱하기 0.06 더하기 0.09 이렇게 나눠서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면 1200 곱하기 0.06과 3200 곱하기 0.15가 요만큼이 진짜 세금이 되는 거죠. 진짜 세금. 여기가 552만 원이 되는 거고요. 뭐가 남냐면 요 부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1200 곱하기 0.09가 남겠죠. 그래서 4400 곱하기 0.15에다가 이 부분을 빼주면은 우리가 이 진짜 세금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이 좀 이따 계산하겠지만 한 4억 정도 되면 이 구간에 따라서 계산을 4번, 5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계산해 놓은 누진 공제액을 전체 금액에서 빼는 것만으로도 진짜 세금을 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2번은 일단은 과세표준을 한번 구해봅시다. 과세표준은 총 매출액은 1억이에요. 1억이니까 단위를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1억에다가 3천만 원을 썼대요. 3천만 원 썼고 또 1,000만 원을 썼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업소득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또 500만 원 받았네요. 이렇게 보면 5,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5,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 1로 해볼까요? 방법 1은 5,500만 원이 지금 구간이 여기 0.24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00만 원은 6% 세금 내고 그 다음에 3,400만 원은 15% 세금 내고 900만 원은 24% 낸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쌤이 계산을 해보니까 798만 원이 나와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위에서 썼던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5,500만 원에다가 24%를 곱해서 거기서 24%의 누진공제에 해당되는 522만 원을 뺀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똑같이 798만 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봅시다. 개인사업자 유씨는 매출액이 4억 원이 나왔다. 그럼 4억에다가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봐야 되겠죠. 과세표준액은 3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뭐 실제로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매출액에다가 매입액도 지금 4억 원을 매출이 나오려면은 매입액도 한 절반은 될 거거든요.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냥 쌤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안 맞게 만들었어요. 과세표준 3억 8천에 대해서 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과세표준이 3억 8천이 나온다면 정말 소득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3억 8천. 그러면은 방법 2로 바로 해볼까요? 3억 8천에다가 3억 8천에 해당되는 과세 구간은 40%죠. 그러니까 0.4를 곱해가지고 40%에 해당되는 누진공제액 2,540만 원을 빼면은 1억 2,660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들죠. 지금 과세표준액이 3억 8천, 4천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 4분의 1 넘는 금액을 지금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좀 많다 싶은 사업장은 법인을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쌤이 옛날에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 있어요.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단밤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열어가지고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점점점 매출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펀드 매니저 같은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세로야 난데 하면서 우리 매출이 너무 많아져서 세금 때문에 법인을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법인 이름 뭘로 할까? 이렇게 해서 세로이가 이제 직원들하고 카톡 해가지고
이름을 이태원 클라스, 그래서 IC로 이제 회사 이름을 짓기로 해요. 그래서 그때 쌤이 세금 때문에 법인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법인을 세우게 되면 이 법인에 대한 세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 4억 가까이 번다 그러면은 세금을 20%만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더 덜 낼 수 있으니까 그 친구가 박세로의 친구가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법인을 세워서 이제 매출이 많아질 거니까 우리가 세금을 좀 아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길동이 아버지의 소득에 관한 지문입니다. 길동이 아버지는 의류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옷을 매매하는 일을 하시니까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어요? 맞아요. 사업소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총 수익 금액, 총 매출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거기서 필요 경비가 7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순수입, 사업소득이 생긴 거죠. 근데 과세표준은 이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또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5천만 원에서 300만 원만큼의 소득공제를 해가지고 4,7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이 4,700만 원에 대한 과세 구간은 24%죠. 적용세율은 24%니까 4,700만 원 곱하기 24%에다가 24%의 누진공제 522만 원 빼면은 606만 원이라는 세금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600만 원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김수벅 씨의 소득에 관해서 한 해 동안 김수벅 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하루 3시간 이제 근무를 했다고 해요. 이 카페는 어떤 카페인지는 모르겠지만 쌤 생각에는 왠지 스타벅스일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2020년 김수벅 씨는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었냐 하면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득세는 과세표준 근로자한테 대해서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이 51만 원이니까 51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해가지고 612만 원의 이제 과세표준이고 612만 원은 1200만 원 어차피 안 되니까 적용세율은 6%가 되겠죠. 그래서 612만 원 곱하기 0.06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6만 7,2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를 만원으로 쌤이 써가지고 계산해보면 36.72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만원이 단위였으니까 만을 곱하면 30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려면 36.72만 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36만 7,200원이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소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